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의 가장 뛰어난 책략가 제갈공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유비를 모시면서 유비를 통해서 한나라 전체 백성들한테 그 왕의 온기를 전하려고, 그때 뭐 삼국시대는 아주 전란의 시대였으니까 아주 그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서 백성들이 곤궁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곤궁한 생활을 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그러한 책략가, 하여튼에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삼국으로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조조를 치고 손권을 병합을 해가지고 한나라 전체를 평화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못하죠. 성공을 못하고 54세에 그 절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갈공명에 대한 평가는 이때로부터 1200년 후에 나타난 명나라 건국 개국공신 6기에 의해서 더 빛을 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6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명나라 명태조 주원장이를 도와가지고, 주원장이를 보좌를 해가지고 원나라를 북쪽으로 쫓아내고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그러한 업적을 세우는 책략가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 원나라 시대에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원나라는 그 몽고족이잖아요. 몽고족이 내려와서 중국을 전부 통일을 하면서 원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 원나라는 원래 몽고족이기 때문에 이쪽 그 몽고족도 이제 원래 이제 동이족 그 한 갈래인데, 그 몽고에 가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이제 몽고족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몽골 반점이 있잖아요. 엉덩이에. 그 같은 핏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세월이 오래 가고 거기는 이제 초원에서 말을 타면서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사냥을 기르면서 그렇게 목축 생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쪽으로는 농경 생활을 많이 했고 정착 생활. 그러니까 그 DNA가 약간 달라요. 원래 이제 부족은 동이족으로 이제 같은 부족인데, 그런데 원나라에서도 이쪽 중국의 동이족들이 아주 우수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중국을 통일하면서 자기들이 최고 책임자로 있으면서도 그 중국에 있는 민족들을 관리로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는데 특히 이 동이족에는 그 제한을 둬요. 높이 못 올라가게. 아주 그냥 머리가 우수하고 뛰어나니까 아차 하면은 잘못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여튼에 위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동이족한테는 위로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유기는 이때 진사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출난 사람이죠. 그때 그 진사시험, 지금 얘기하자면 이제 고등고시인데, 진사시험에 합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특히 동이족한테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는 유백운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청전 지방에서 이제 그 태어났다 해서 청전, 유백운, 유기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그 답안지를 내는, 그때는 이제 주관식이니까 뭐에 대해서 써서 제출하시오 하면은 쫙 써가지고서는 그 주관식으로, 지금은 4다선지형 5다선지형 해갖고서는 지금 객관식인데 그때는 주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붓으로 딱 자기 현책을 써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뛰어나니까 이 문장을 딱 읽어본 시험관들이
고인들이 시험을 봐도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험관 모두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유기가 이제 동이족이니까 한 그룹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뛰어난 답안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합격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진사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동이족이로서는 유일해요. 이렇게 원나라 시대에 진사 합격한 사람이 아주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벼슬에 나가가지고 벼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기가 벼슬 생활을 할 적에 요때가 이제 원나라 한 100년 가까이 이제 돼가지고 아주 부정부패가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원래 국가가 무너질 때는 부정부패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내부에서.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선은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말이 있잖아요. 개미 구멍 하나가 뚝방을 무너뜨린다.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부에서 갉아먹으니까 뚝방을. 그래가지고서는 그 조수지 뚝이 무너집니다. 개미굴 하나로. 원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질 적에도 내부에서 모든 것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도 이제 뭐 내부에서 막 이렇게 저기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명교 그러니까 이제 그 홍건적이라고 하죠. 홍건적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이 몽골족들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동이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동이족들을 막 감시를 했는데도 그 안에서 이제 그 명교로 해서 그 황건적이 일어나요. 홍건적이죠. 홍건적. 그러니까 이제 그 홍건적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그 원나라 정부에서는 홍건적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종교는 이제 탄압을 안 하는데 이게 정치하고 같이 이제 막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이쪽 동이족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탄압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유기도 그 일부 대장으로 해서 홍건적들을 막 이제 와서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홍건적하고 싸울 때마다 유기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 홍건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이제 유기예요. 유기 부대. 그 부대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이제 그 위에 왕이 바뀌면서 원나라 왕이 바뀌면서 유화 정책으로 변해요. 유화 정책으로 홍건적들이 막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쪽 그 말하자면은 산동반도 이쪽 부근에서 그러고서 이쪽 저기 말하자면 동호 그쪽에서 하도 그냥 난리를 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유화 정책을 쓰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홍건적 대장들한테 벼슬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기 부대가 이제 이게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건적 중에서도 이제 아주 그냥 두목급에 속하는 진우량이가 내가 정부에 투항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게 이제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그러니까 나한테 유기의 머리를 보내면은 내가 정부군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진우량 부대 막 그 부하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뭐 이거 하면은 책략에 의해서 막 하여튼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유기 부대하고 붙었다 하면은 유기가 아주 책략을 잘 쓰니까 신출기무라니까. 그러니까 진우량이가 볼 적에는 유기 이놈만 없으면은 뭔가 되겠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정부에서 유해책을 쓰는데 여튼 유기목을 원합니다. 그런데 유기가 이제 거기서 안 죽죠. 죽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이쪽 주원장이 부대에 이제 유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책략가로 그 주원장이를 몇 번을 이렇게 살리고 또 그 큰 싸움에서 진우량이하고
사성이하고 이쪽 이제 주원장이하고 3파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하여튼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 우선 진우량이를 격파하고 이쪽 장사성이를 격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원장이가 명태조로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유기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몸이 아주 심신이 고달프고 저기 한데 여기 그 벼슬에서 사임을 하고 전국 유람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면서 심신을 좀 단련을 해가지고 건강을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주원장이한테 몇 번을 이제 건의를 해요. 그런데 주원장이는 이 태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꼭 태사가 계셔야 됩니다 하고서는 이제 안 놔줘요. 그러다가니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고 해가지고서는 유기가 이제 진짜로 막 그 각혈을 하면서 지금 얘기하자면은 이제 폐병에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이제 몸져 누울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유기가 또 이제 그 표를 올려요.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그 심산 대천을 찾아다니면서 정양을 하면서 몸을 좀 보아야 되겠으니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주원장이가 이제 그 허락을 하게 돼요. 그 이제 주원장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동이족인데 우리 삼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남 양산 통도사에 가면은 주원장이가 쓴 그 친필이 있습니다. 그 현판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원종 제일 대가람 해가지고서는 그 현판이 딱 걸려 있어요. 그게 주원장이가 쓴 거예요. 그 어떻게 썼느냐면은 명태조 주원장이가 원래는 이제 그 아주 빈민 농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 소장농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나무 집 논을 조금씩 이렇게 붙여서 살고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인데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여튼 원나라 관리들한테 그 세금을 못 내가지고 핍박을 당하다 죽게 돼요. 그래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환각사에 중이 됩니다. 중이 돼가지고서는 전국을 유람할 때 그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선조는 저 삼안에서 왔다. 그 이제 그 우리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전국 유람을 할 때 여기 다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하산의 양산 통도사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으면서 북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뭐 하여튼에 명산 대차를 다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하여튼에 그 심신 단련을 하면서 북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함흥 쪽에 이제 그 서광사,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무학대사가 그 서광사 절이 지금은 이제 절이 있지만은 그때는 그 토굴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무학대사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 무학대사하고 이렇게 이제 그 주원장이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성계가 또 이제 그 토굴에 찾아오게 돼요. 그 이성계가 딱 보니까 덩치가 막 산만한 아들이 장정이 무학대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그러는 거예요. 공께서는 북쪽으로 가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대국, 북쪽으로. 그러니까 큰 절을 하고서는 그 덩치 큰 그 사나이가 북쪽으로 가요. 이제 같은 이제 머리를 깎았는데 중인데 무슨 뭐 그냥 흐름하니 거지처럼 있고.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그 무학대사한테 뭐 몇 번을 왔었으니까 좀 친해요. 그 뭐 꿈풀이를 하러도 왔었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러 왔었어요. 그 이제 그 이성계가 그 조선 태조 이성계가 이제 무학대사한테
가서 이제 무릎을 딱 꿇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대사, 거지 같은데 그 사람한테는 대국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웃으면서 남쪽으로 가세요. 그럽니다. 남쪽으로. 개성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또 물어봐요. 아, 조금 전에 그 남자한테는 북쪽으로 가라고 하더니 왜 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그래요. 사람은 자기 분수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천자가 될 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께서는 왕이 될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거짓골을 하고 온 그 돌중이 천자상이라고 합니다. 천자가 될 상이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려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이성계가 장군으로서 이제 열심히 활약할 때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세워집니다. 원나라를 쭉 가보내고 이게 이제 그 주원장 명태주 주원장이 그 명나라를 세운 거예요. 무학대사하고 만났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삼안이 원래 이제 그 선조들의 고향이고 동이족이고 이렇습니다. 그 이제 주원장이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 직을 내려놓고 전국 유람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오? 그러니까 유기가 이제 필요한 것은 없고 그냥 마차 하나에다가니 종자 한 명만 그냥 같이 마차에 타고서는 전국 유람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원장이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폐차를 하나 해줘요. 폐차를 하나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폐차를 가져오는 사람한테는 금 1000냥을 주고 상부로 보고를 하시오. 이게 이제 유기가 이제 어떻게 돌아다니나 이제 다 알 수도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돈이 필요하면은 유기가 이 관에만 가지고 가면은 1000냥을 이제 관에서 주는 거예요. 1000냥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지금 얘기하자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느 관이든지 가서 표찰만 보이면은 10억씩 주니까. 그런데 이제 유기한테는 욕심이 없으니까 그거 뭐 많이 받을 것도 없고, 뭐 꼭 필요한 대로, 필요할 때는 가서 이 표찰을 보여주고 돈을 받고, 또 이제 그 유람기를 다니면서 써요. 뭐 중국 큰 지역을 다니면서 유람을 하니까 그 유람기를 써가지고서는 그것을 관으로 주면은 관에서 우위로 해가지고서는 태조 주원장이한테까지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기가 어떻게 돌아다녔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다 이제 그 주원장이 그 유람기를 보면은 거기에 다 나오니까. 그 이제 유기가 그 성도 근방으로, 그러니까 촉이죠, 촉. 그러니까 삼국 시대에는 익주 지방으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절에서 이제 묵게 됐어요. 그래서 절에서 이제 묵는데, 새벽에 그냥 그 닭울음 소리가 아주 청량하게 들리는데, 이렇게 멋있는 닭울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기가 처음 듣는 아름다운 목소리에 그 닭의 숱하게 울음소리예요. 그러니까 유기가 이제 이상하다. 여기는 민가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뭐 절이니까 저쪽 산중, 그러니까 새소리나 뭐 깨꼬리 소리나 이런 소리는 들릴 테지만 절에서 닭 소리가 들리다니 하면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이튿날 이제 스님한테 물어봐요. 날이 이제 밝고 나서.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합니다. 이 절이 아주 오래됐는데 지금서부터 1200년 전에 제갈 무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갈 공명, 제갈량이 이 지역을 지나다가
이 절에서 하루 저녁을 묵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을 묵으면서 그 제갈 무께서 흙으로 닭을 빚어가지고 기념으로 이렇게 주고 갔는데, 새벽이면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이렇게 그 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아주 기가 막힌 닭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가 그 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 절 뒤에 방에 이렇게 모셔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잘 안 드는 흙이니까 마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그늘 지는 방에 이렇게 모셔놨어요. 그 여기 가서 이제 딱 보고서는 이리저리 훑어봐도 뭐 아무 겉에는 그냥 흙이에요. 닭을 이렇게 빚어놨는데 닭 모양하고 똑같은데 수탉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유기가 아무리 봐도 무슨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가 이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흙은 어디서 났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말하자면은 이제 찰흙, 조대흙.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지금 정자나 백자를 빚는 그러한 흙 비슷한데 그거보다도 조금 찰진 흙, 약간 검은색이 나는 그런 흙이 이제 그 절 뒤에 거기에서 이렇게 흙이 있어요. 그 흙으로 빚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닭을 만들어요. 닭을 여튼 유기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안에 기관장치하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뭐 하여튼 이 속에서 설계도가 툭툭툭툭 나오면서 여튼 중력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소리, 닭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관장치를 해가지고서는 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갈무는 하루 저녁 자고서는 갔다 오라 했는데, 하루 저녁이라 지금 몇 시간 안 돼서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거 만드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딱 만들어가지고 놨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옆에서 여튼 누가 지나간다 그러면 울어요. 꽃기우하고 울고, 뭐 또 누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또 울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는 거야. 아무 때나. 그러니까 유기가 요것을 이제 다시 박살을 내고 다시 만들어요. 다시 만드는데 이것도 한 5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딱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한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자면은 한 3시간 정도에 한 번씩 울어요. 3시간 정도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유기가 또 이제 이걸 박살내고 다시 또 이제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한 5일 정도 걸려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놨는데, 이것은 4시간 정도에 한 번씩 울어요. 4시간 정도에. 그러니까 유기가 생각할 적에 제갈공명은 여기서 하루 저녁 자고 가면서 이게 만들어 놓고 갔다고 하는데, 나는 벌써 15일 정도 지났는데도 이거 못 만들으니까 그 종지한테 얘기합니다. 너 가서 그 표찰 보여주고 천냥을 받아와라. 그래갖고 이제 종자는 이제 그 관으로 가서 이제 천냥을 받아왔는데, 천냥을 다 이제 희주를 해요.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를 그 절에다가니 시주를 딱 하면서, 요 제갈공명이 만들었다는 닭을 한번 내가 이거 해쳐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거 하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여기가 이제 명나라 개국공신이니까 그 천자의 표철도 갖고 있고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에서 누가 개국공신이다, 누가 어떻다, 유기하면은 뭐 원나라를 몰아내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한 그 원로 개국공신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
한번 원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해갖고서는 그걸 닭을 이제 깨트렸어요. 깨트렸는데 그 안에서 종이 쪽지가 나옵니다. 그 종이 쪽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1200년 후 5월 5일에 유기가 이 닭을 깨트릴 것이다. 이래서 써가지고서는 쪽지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유기가 이걸 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이 닭을 만들면서 이 닭을 지금으로부터 1200년 후에 명나라 개국공신 유기가 와서 깨트릴 것이다. 이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이 유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 깨트린 데를 다시 봉합을 해요. 봉합을 해가지고서는 거기다 세워놓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 보니까 6시간마다 한 번씩 울어요. 6시간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울던 닭이 새벽에만 꼭 그 시간에 이제 한 번씩 울었는데 유기가 한 번 깨트리고서는 다시 봉합을 해놓는데 6시간 만에 한 번씩 웁니다. 그 유기가 이제 이거 제갈무가 이렇게 뛰어나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성도를 향해서 다시 이제 또 출발을 해요. 그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이족이 이렇게 뛰어나면서 하여튼에 천재들로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그 장자방이, 그러니까 한나라 개국공신 장자방이, 그리고서는 삼국시대의 촉한의 제갈공명, 또 명나라 개국공신 유백원, 유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 저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중국에서는 가장 뛰어난 책략가, 태사, 왕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심 없이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의 이야기는, 그리고서는 이제 유기가, 유백원이 성도로 들어가면서 제갈공명 사후 이제 1200년 후에 제갈공명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었는가, 요게 이제 그 세상에 탁탁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